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밖이 좀 쌀쌀합니다. 밖이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겨울에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왜 수분이 부족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름에 뭐 땀이 많이 흘리면 수분이 부족하다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엔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왜 수분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검은 이 멋쟁이 옷을 딱 입고 갔는데 먼 데서 볼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등에 비듬이 허옇게 떨어져 있다. 요거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한순간에 쫙 기분이 그냥 딱 상해버리는 거야. 영 아니다. 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까만 패딩을 입거나 뭐 정장을 입거나 양복을 입거나 쫙 근데 그냥 허연 비듬이 떨어져 있다. 요거 그냥 한마디로 영 아니다. 배려버렸다. 겨울에 수분이 왜 부족하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주인님, 나 지금 물이 부족하니 물 좀 보충해 주시오 라고 하는 보내는 위침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에 비듬이 생겨.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요 머리털, 요 머리에 관련된 것은 요건 콩팥이 관여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해서 수분 조절 능력 기능이 떨어지면 여기에 수분 조절을 못해서 이 두피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것이 각질이라는 비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아리에만 비듬이 생겨. 이 비듬보다 비늘이겠지. 허옇게 일어나요. 다른 데는 안 생겨. 근데 왜 하필이면 정갱이 종아리에만 생기냐 이게. 다른 데도 생기면 이해가 가. 대체적으로 종아리에서. 종아리가 음양오행상 반사호가 콩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수분 조절을 못해서 거기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도자기에 금 가듯이 피부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자고. 그래서 이건 역시 콩팥이 약하다. 콩팥이 수분 조절하는데 수분 조절을 못해서 그렇다. 세 번째는 눈이 뻑뻑하다. 눈은 음양오행상으로 이 간이 관여해요. 간이 관여하는데 거기 바로 이 간이 관여하는데 거기에 큰 집이 바로 콩팥이에요. 그래서 눈은 신장과 간이 합성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부족하면 여기 마이봄샘에서 뭐 1분에 6번에서 10번 정도 눈을 깜박거리면서 여기에 수분을 통해서 이걸 눈 알을 닦아서 이걸 여기 비류관으로 보내는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여기서 눈물을 쐬면서 눈물이 잘 안 나와.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저도 뭐 여기 계속 난로 펴놓고 있는데 이 여기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 2시간에 뭐 한 번 한 15분 정도 또 뭐 1시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환기시키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건조하니까 여기 있는 이 눈을 1분에 6번에서 10번 닦아내는 이런 닦는 역할과 여기 수분을 보충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뻐걱뻐걱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팔뒤꿈치 여기가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여기에 그런 게 잘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러면 심장은 어쨌든 피를 밀어야 돼요. 그러면 열이 더 나. 그러니까 몸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더 빨리 말라요.
이해갔죠? 예. 또 다섯 번째, 코피가 난다. 아침 기상시에 코피가 난다. 콧속이 건조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우리 몸속에 외부로 노출된 장기가 눈, 입, 이 콧구멍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눈은 모세혈관이 많아도 밤에 눈을 덮고 자. 그죠? 그 다음에 입을 닫고 자. 근데 이 콧구멍은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자니까 이 콧구멍의 온도와 습도가 너무 건조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조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밤에는 저체온증이 오면서 혈압이 낮아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 그러다가 아침에 활동성 호르몬, 이 밤에 기초대사에서 3분의 1만 가동되던 체계에서 주간에 아침에 3분의 3 신진대사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전신이 가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3분의 1만 돌다가 3분의 3이 돌아오니까 압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혈압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런데 여기 모세혈관이 눈, 이 혓바닥, 이 입안은 닫고 자고 눈을 덮고 자고 입을 닫고 이렇게 밤새도록 잤기 때문에 여기엔 수분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콧구멍은 계속 숨 쉬면서 여기가 건조해진 거야. 그런데 마른 땅에 압이 세게 나가면 어떻게 돼?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코피가 납니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코피가 난다. 그것은 방광이 약할 때, 경락상으로 음교맥이죠. 음교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뭐 이건 이 경락을 연구하신 분만 하는데, 방광 기능이 약했을 때 평상시에 코피가 난다라고 하면 그건 방광이 약한 거고. 아시겠어요? 아침에 압이 차서 날 때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안이 마른다. 입안에 침이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에서 세 군데 여기서 침이 나와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끔 촉촉하게 유지해요. 그런데 수분을 콩팥이 관여해요. 침샘 역시 콩팥이 관여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조절을 못해서 입이 건조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이 혀에도 이게 이 침이 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입안이 껄껄껄껄하면서 입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또 신맛의 과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을 자꾸만 분비하는 이런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겠죠. 근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몸이 가려워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심장에선 더 세게 밀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몸 안에서 이 피부 세포가 수분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모공이 다 닫혀버리니까 이걸 긁어서 열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적됩니다. 당뇨병이나 이런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극적된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게 긁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필수품이 뭐라 했어요? 효자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이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콩팥이 관여해요. 우리 몸의 수분은 콩팥 기능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산과 알칼리, 호르몬 조절하겠어요. 그런데 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쓴맛의 커피, 녹차, 단맛의 설탕, 액상과당, 아스파탐, 스테비스 이런 것들 가공식품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이 이 들쩍지근한 것으로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 혈액이 끈적거려. 그럼 심장에서 더 끈적거리니까 그래도 피를 몰아야 되잖아. 피를 끝까지 밀어야 되니까 심장이 더 센 힘으로 밀어.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음식을 쓰달차싱,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수천 번 얘기한 거예요. 싱겁게 먹는 것을 짭짤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만든
각종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김장, 김치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소금 자체가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찝찝하게 먹으면 몸 안에 20%의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계절에 짭조름하게 먹으면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 여기다가 천일염으로 만든 김장김치, 각종 장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20%의 수분을 머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더 좋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기온이 차가우면 몸 내부는 따뜻해져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분을 더 빨리 이렇게 혈액순환하면서 수분을 조절해야 되는데 더 빨리 하면서 수분이 더 많이 발산돼 버려요. 겨울에 오히려. 이해가세요? 여름보다 수분을 더 많이 발산해요. 속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의 최고의 보약은 또 하루 일과로 봤을 때는 저녁 시간대 먹는 것은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는 탕류 이런 음식이 좋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뭐 김치찌개나 그다음에 된장찌개 그다음에 뭐야 청국장찌개 여기다가 우리 몸속에 섬유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되니까 또 발효음식 유해균에 먹여야 되는 발효음식 청국장 된장찌개에다가 장아찌 음식 한두 개 넣고 깻잎 장아찌든지 마늘종 장아찌든지 마늘 장아찌든지 거기다 김장김치나 깍두기 먹으면 왕창 보약이야. 겨울철에 왕창 보약. 물론 거기다 뭐 매기 매운탕 서덜탕 뭐 장어탕 이런 거 먹으면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이야. 그건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서 겨울철 왔다시 베리 굿다시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철은 탕류 음식 저녁에는 탕류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으면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밤이 길어요. 소관이 따뜻하면서 밤이 길어. 이러면 밤에 자면서 수분 호흡을 통해서 이런 피부 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손실하는 이런 사례가 또 여름철보다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력 그래서 겨울철에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이유는 이 차가우면 시력이 망가져요. 여기 모세혈관 많이 깔아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찬바람이 많이 불으면 눈이 망가져. 그래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여기 닫아버리는 거예요. 겨울철 밤이 길은 이유는 이걸 눈을 닫아버리는 거야.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이빨이 차가워서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이빨이 망가져요. 잇몸도 망가져. 그래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눈도 닫고 입도 닫아버리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잠을 충분히 자야 눈도 튼튼하고 이 치아도 손실되는 거 망가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또 겨울철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열이 많으니까 겨울철엔 차가운 음식 그러면서 차가우면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찝찝한 음식이 또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겨울에는. 그게 뭐야? 동치미 국물이에요. 동치미 국물이 겨울철은 최고의 왕보약입니다. 또 이건 또. 아시겠어요? 그런데 싱겁게 먹어라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무슨 동면하는 구렁이 방구 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에이? 또 동면하는 바닷가에 짱뚱어에 물방구 끼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아시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들리지 않는 잘못된 이런 소리들 갖고 자꾸만 하면 건강을 망가뜨린다.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겨울철 건강을 망가뜨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겨울철은 탕류 음식 이 된장찌개 청국장 그다음에 뭐 짱뚱어탕도 좋아해. 이런 탕류의 음식과 김장김치 이런 발효 음식을 먹어서 체내 유익균의 활동성을 보장해주는 이런 식사 습관이라면 최고 좋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수분을 보충해주고 여름보다 수분을 더 보충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분 자주 보충하고 이 제일 안 좋은 거 음료수 오렌지 주스 같은 거예요. 이런 주스나 이 음료수를 줄이고 수분을 자주 보충하는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면 겨울철 보약, 콩팥도 유지하고 이런 겨울철 건강을 또 지키는 보약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아셨습니까? 비듬 없는 멋쟁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